갑자기 울컥하네요. 아기가 안길 때 울컥하네. 눈물이 났어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하루라도 한번 미국 군인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e arranged a reunion with his girlfriend right where they had their first date. 멋있다. 예, 멋있습니다. 진짜. 이래서 미국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Boy took a while to realize what was happening until he saw his older brother, who had just returned, standing right behind him. Do you like that surprise? Or do you like that surprise? 갑자기 울컥하네요. 아기가 안길 때 울컥하네. 눈물이 났어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미군은 어디에 세계 어느 나라에 파병을 가든 다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거의 다. 이런 군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명예롭게 대하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가 세계 최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북한 솔직히 파병 나갔다 들어오면 죽은 사람 더 많잖아요. 10,000명이 넘게 죽고 막 거기에서도 영양실조 걸려. 군인들은 어디 그 파병 나갈 때 잘 먹으려 나갔을 거예요. 옥수수 밥 먹다가 거기 가서 흰쌀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고 전장에서 죽은 군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김정은은 딱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군인들을 보상을 핵무기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군인들한테는 그냥 흰쌀밥 한 번 먹이는 게 땡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같이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미군하고 생각했을 때 북한하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다 김정은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명예롭다는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힘들고요.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김정은하고 사진 찍냐 안 찍냐 이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감히 세계 최강 미국과 비교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저는 미국 군인이 한번 돼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 태어나서 왜 미국 군인이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왜 저 김정은 체제에서만 10년 넘게 최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도 못 크고 배고픔이 허덕이며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굉장하게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 군인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왔니? 아니고 우는 게 제대돼서 저도 한 10년 만에 집에 한번 가봤는데 가방도 없다 보니까 무슨 이런 마다라스 같은 거 깨진 거 가지고 가방을 대충 이렇게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다 갈 때 먹을 도중싸 도시락 한 2끼 요즘은 답니다. 돈도 없어요. 몸도 깔끔하게 많았어. 그런 아들을 볼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군복무에서 더 왔는데 몸이 너무 허약하고 가방도 없고 배낭도 없고 낡은 옷을 입고 오고 이런 봤을 때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고 그냥 살아 돌아왔구나 이 생각. 뭐 크게 무슨 제대대에 왔다고 그래서 막 온 동네가 난리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또 명예롭게 군생활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항상 그 문화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은 거지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세계 1위가 되기까지 그만큼 시민의식이 그만큼 특출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 북한이나 이런 주민들하고 틀리고 체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미국이 최고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인들이 돌아올 때 한대하고 최고라는 항상 최고다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군인이 하루라도 한번 미국 군인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군대로 갈 때 가족들의 반응. 제가 제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시체가 막 바닥에 뒹굴 때 이렇게 군 입대를 했는데 개성까지 나갔는데 3일분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어요. 군사동원부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3일분 도시락을 준비하래요 했는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한 3일분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주변에 마을에 가서 쌀 3kg를 꼬가서 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해주면서 기차가 딱 떠날 때 제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딱 했던 말씀이 아직도 장정해요. 철호야, 너만은 살렸다. 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거기. 그 쌀이 전부 뒀거든요, 집안에. 근데 그때 여동생이 7살 됐어요. 여동생이 7살 되고 아버지 엄마가 계셨는데 쌀이 없는 걸 보고 떠나잖아요. 내일은 굶어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울으면서 그 쌀을요, 그 밥을 내줬는데 먹지를 못했다니까요. 계속 눈물. 근데 결국은 군대를 떠날 때 그렇게 떠났는데 군대를 떠나면서 쌀 한 톨이도 없는 집을 보면서 떠나서 부모가 살아있는 거 휴가 가서 봤는데 결국은 저 때문에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으로 제가 기술을 하면서 가족이 몰살되니까 제가 도리어 지금 아픔을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군대 나올 때 그 바래주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살아 돌아오라고 했는데 저는 살았지만 제 가족 친척을 죽음으로 내몬 그 엄격한 그 아픔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올 때가 많고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다른 군인들이 만약에 군대를 떠날 때는 엄청나게 한송하고 이래요. 막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 뭐라고만 하면 야 살아서 돌아오라. 이 말 한마디입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무조건 군인들한테 군대 나가면 죽는 게 많아요. 대부분 호약이나 또 질병 걸려 죽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프지 말고 10년 생활을 하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He's too busy.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감수성이라는 이런 상물 하나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씨앗은 풀이 되고 풀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숲을 이룬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조그맣고 잘 때 발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온 가족이 몰살되고 이씨 가문의 핏줄이 하나 남았어요, 진짜. 이게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풀이 되고, 씨앗이 풀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고 나무는 숲을 이룬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그 아들의 자식들이 또 이렇게 숲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게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울컥거려가지고 그걸 제가 한동안 있잖아요. 그거 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품속에다 넣고 다녔어요. 딱 그거 한 번 더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제가 한 두 살 그때 고아원에 잠시 맡겼어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맡긴 거 아니고 어머니 쪽에서 맡겨놨거든요. 근데 제가 친권이 없어가지고 그때 데려오지 못했는데 데려오려고 제가 딱 갔댔어요. 갔는데 첫 번째는 저를 보더니 아빠 하더니 두 번째 또 갔거든요. 갔는데 고아원 그 보호시설에 한 70명이 있더라고요. 70명이 가방 메고 어디 가는데 손 싹 흔들었는데 번체망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면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왜 아까 아빠를 보는데 본체만체도 안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라고 내가 부르면 여기 애들이 아빠 엄마 다 없는데 울까봐 그랬대요. 거기 어린이집에 다닐 때 벌써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 이게 사람이 참, 어른도 생각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솔직히. 어른도 웬만한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어른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5살, 4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다른 옆에 친구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키우면서 그게 제일 시설에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키우면서 그 생각, 감수성상을 받고 모든 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도 어른스럽게 해서 제가 오히려 더 감동받고 미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도 혼자 키우고 예. 계시잖아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보육시설에서 제가 친권 변경하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저도 이래야지 아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빠가 이래야 아들을 키울 수 있는데 오늘 돌봄 선생님이 데리러 오니까 가서 일 좀 해라. 거기 가 있어라. 돌봄 선생님 집에 가 있어라. 이랬거든요. 알았대요. 근데 처음에 알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월요일 날 왔어요. 아침에.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와 울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랬다 한동안 찾았어요. 3명이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분이랑 해서 3명이서 한동안 찾았는데 빌딩에 숨어 있어. 그 다음에 찾았는데 우는 게 그거예요. 아빠 또 버리냐고, 나를. 또 버리려고 그러지? 아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우 달래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키우면서 돌봄, 시간에 맞춰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게 딱 가족이 있으면, 누구 봐줄 사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데,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가 있으니까, 키우면서 거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나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는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있나? 그러니까, 북한은 왜 갈라져 있냐? 그래서 북한이 6.25 전쟁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이렇게 또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갈라져 있다. 근데 제일 물어본 게 어렸을 때 어떤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찾더라고요. 나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으면 그런 데도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말했던 기억이 가장 나고요. 항상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거 연계를 줘서 항상 말 한마디라도 다른 말은 잘 가슴에 안 새겨두는데 가족하고 연계됐던 그런 말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초롱님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에서 온 거 몰랐어요. 근데 일하는 사장님이 야, 너 아빠가 총 들고 38선 넘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 했거든요. 사장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뭐 어때? 말하면 되지 해서 아빠 총 들고 넘어왔어? 뭐 하다 넘어왔어? 해서 보위부 장교 중이었어요. 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성이는 대한민국 군인이 돼야 돼.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간단하게 그냥 말했죠.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그 이상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아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라는 거는 인생의 첫 번째 거울이고, 또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항상 방패막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들을 키우면서 힘든 시절에 또 이렇게 시설도 맡기고 또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했는데 아빠가 많이 미안해. 언제나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온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못해준 게 더 많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아들도 노력해서 꼭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랄게. 사랑해, 아들.